오늘은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실제로는 법선 벡터 이야기도 조금 할 거라서요.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첫 번째 이제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. 한 점을 지나고 자, 주어진 벡터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. 그래서 그 한 점이 A입니다. 그 A를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자, U 벡터가 될 텐데요. 이 직선의 방정식의 식이 이렇게 된다. 저 식은 외우셔야겠죠. 근데 외우기 전에 어떻게 해서 저런 식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해보시면서 기억하는 데 도움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. 자, 우리가 좌표축에서 자, A라는 점이 있습니다. 아무렇게나 하나 찍을까요? 자, A라는 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방향 벡터가 주어지는데 방향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볼까요? U 벡터. 자, 방향 벡터입니다. 내 시점을 원점으로 해서 벡터를 옮겨놨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. 자, 그러면 A를 지나면서 이 방향 벡터와 평행한 직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될까요? 자, 저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. 저 직선을 표현하는 우리 식을 찾고 싶은 겁니다. 그죠? 물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한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. 이제 그런 표현도 물론 가능합니다.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그 표현도 가능하고요. 우리가 이제 벡터 방정식을 표현을 해보면 지금 A를 지나면서 이 직선의 이 방향 벡터와 평행한 자, 이 직선이 있는 어떤 점을 표현하는 벡터입니다. P 벡터라고 해볼까요? 자, 그러니까 이 지금 P 벡터는 이 위에 뭐 동점 P를 가리킨다고 하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하는 벡터가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P 벡터는 정점은 아니에요. 정점을 가리키는 벡터는 아니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가리키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을 하나 생각할 수 있냐면 AP 벡터는 저 U 벡터와 평행하게 되겠죠. 그죠? 이 AP 벡터는 방향 벡터와 평행하게 될 겁니다. 그럼 우리가 벡터가 평행하면 뭐였죠? 실수배. 그죠? AP 벡터는 U 벡터의 실수배다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AP 벡터는 OP 벡터에서 OA 벡터를 뺀 거고요. 자, 이게 T의 U 벡터다. 이렇게 되겠죠? 자,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OP 벡터는 아까 제가 P 벡터로 정해줬고요. A라는 점을 가리키는 벡터를 A 벡터라고 잡겠습니다. 그죠? 그럼 여기 A 벡터, P 벡터니까 결국 P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T의 U 벡터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성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직선의 방식을 구하기 위해서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. 자, P 벡터는 임의의 점 x, y라고 둘게요. 자, A 벡터는 x1, y1이었고요. 자, T배에 자, 아까 우리가 방향 벡터의 성분이 u1, u2였죠. 자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럼 이걸 정리하시면 자, x1에 T에 u1 좀 지저분하네요.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죠? 자, 보시면 자, x1, x1에 t에 u1이 되고 컴마 자, y1에 t에 u2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? 자, 그래서 이제 x가 자, 이 값이 x고요. 이 값이 y가 된다는 뜻이에요. 그죠? 자, 이때 우리가 이 매개변수 t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기 위해서요. x에서 x1을 빼고 u1으로 나눠주겠습니다. 그게 t죠. x에서 x1을 빼고 u1으로 나눠주는데 당연히 이 u1은 0이 아니어야 되겠죠. 자, u1이 0이 아니다. 우리 곱이 0이 아니니까 둘 다 0이 아니에요. 아닐 때만. 그 다음에 y에서 y1을 빼고 u2로 나눴습니다. 이 두 값이 다 t니까 같겠네요. 그죠? 그렇게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. 유도과정 아시겠죠? 자,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이 x1, y1은 자, 우리가 지나는 점이고요. 이 밑이 방향 벡터가 되겠네요.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그냥 이걸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직접 한 번만 유도를 해보시면 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.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직선의 방식이 이렇게 나왔구나.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성분이 하나가 0이든 뭐 둘 다 0이 중에 하나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?
U1, 그러니까 이 성분이 0이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. 방향 벡터가 0,1 같은 거예요. 그럼 0,1 같으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네요. 자,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. 자, 우리가 한 점이 만약에 2,3이에요. 근데 방향 벡터가 0,1이라고 합시다. 그럼 2,3을 지나면서 2,3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평행이 되니까 직선의 방식이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? 이때는 그냥 x는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향 벡터의 성분이 하나가 0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축과 평행한 직선이 나오겠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점을 지나고 주어진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식, 그러니까 방향 벡터를 주어졌을 때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. 자, 다음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제는 방향 벡터지만 법선 벡터도 교과서에 있잖아요. 그래서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. 방금 우리가 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자, A라는 점을 지나고요. 자, 조금 전처럼 동일하게 이번에 A를 여기다 찍어 볼까요? A라는 점을 지납니다. X1, Y1이에요. 자, 그러면서 자, 법선 벡터 M 벡터로 주어져 있는데 법선 벡터가 M 벡터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. 그러니까 법선 벡터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져 볼까요? 이게 M 벡터예요. 그럼 법선 벡터는 수직이 돼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 법선 벡터가 수직인 직선은 뭐 요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. 그죠? 여기가 수직이 되고요. 되시겠죠? 자, 그러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임의의 점을 또 P라고 잡을까요? 그럼 이 벡터가 P 벡터가 되겠네요. 그죠? A를 가리키는 이 벡터를 우리는 A 벡터라고 하고. 그죠?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벡터와 그죠? 이 벡터가 평행이 수직이죠, 수직. 그러니까 지금은 AP 벡터와 지금 법선 벡터가 서로 수직 관계가 될 겁니다. 자, 수직이면 뭐였죠? 내적이 0이다. 자,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? 내적이 0이에요. 자, 그러면 이제 OP 마이너스 OA 벡터. 내적 0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럼 OP는 P 벡터죠? 그러니까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. 내적이 0이에요. 아, 여기서 학생들 가끔 이쪽에다 0 벡터라고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. 왜 그러냐면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오른쪽의 표현도 스칼라야 됩니다. 0 벡터라고 하시면 벡터잖아요. 물론 이제 0 벡터는 크기가 0인 벡터지만 어쨌든 0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성분들 대입을 해볼까요?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. 자, P가 x, y. 그죠? 한 번에 계산을 하죠.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. 자, 그럼 x 성분끼리 바로 빼겠습니다. A 벡터의 x1이죠. 그러니까 x 마이너스 x1, y 마이너스 y1. 그 다음에 법선 벡터가 a, b네요. 그죠? 자, 내적을 하면 a의 x 마이너스 x1. 자, 이 식이 나오겠네요. 그 다음에 b의 y 마이너스 y1이 0이 되는 지금 우리가 나온 이 식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법선 벡터가 정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의 식은 이 AB가 법선 벡터가 되고 X1과 Y1이 한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죠? 저런 직선의 방정식은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유도 과정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직접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교과서에 다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교과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.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예요. 실제로 우리가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기하 벡터뿐만 아니라 미적분에도 나오죠. 미적분에서는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. 이제 그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. 지금은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방향 벡터를 통해서 구하겠다는데 이유는 이거예요. 자, 두 직선이 있습니다. 자, L1이 있고요. 자, L2가 있죠. 근데 L1과 평행한 방향 벡터가 있을 거고요. L2와 평행한 또 방향 벡터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여기가 이제 U1이라고 할까요? U2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. 지금 이 L1과 L2가 이루는 이 각이나 이 두 방향 벡터를 그죠 평이동하면 그 두 방향 벡터 이루는 각도 동일하겠죠. 그러니까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.
되겠죠. 자,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? 라고 하면, 그리고요. 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지금 예각 처리를 했거든요. 이유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이 하나가 있고 둔각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각을, 작은 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절대값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자,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 뭘 이용했죠? 내적을 이용했던 기억나시나요? 자, 이 식들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래 U1, U2 벡터를 내적을 하면, 그죠? 내적을 하면, 자, 크기의 코사인 세타였겠죠? 자,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자, 크기를 내려준 거예요. 그런데 자, 여기 이제 내적이죠. 근데 이제 이 내적에서 우리가 예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적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버린 거예요. 그럼 이제 예각 부분만 나오겠죠. 예각으로 계산이 되어지겠죠. 자, 그래서 위에는 성분 간의 곱으로 계산을 했고요. 밑에는 성분들의 크기,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해줬습니다. 그래서 크기분의 내적을 하시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이 나오겠죠. 자, 세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. 알고 있던 것을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번 활용을 한 거고요. 첫 번째와 두 번째, 그죠? 첫 번째,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방향 한 점 주어지고 방향 벡터 주어질 때, 그 다음에 또 한 점이 주어지고 법선 벡터가 주어질 때였으니까요.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은요, 우리가 그 문제를 풀 때 자주 접하는 거기 때문에요.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